오늘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모든 거의 지금 뭐 유튜브 채널에서 그리고 뉴스에서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바로 이재명 피습 사건입니다. 그렇죠. 예, 정말 전무후무한 진짜 너무나 드라마틱한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계속 했던 얘기 또 하더라도 계속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얘기할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이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주의의 현재 상황, 민주주의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냉철하게 고민하고 좀 평가할 필요가 있다. 뭐 아까 저기 김영수님 말처럼 이재명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재명 상황을 알겠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거에 대한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가에 대한 것에 대한 진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됐다 이제. 그러니까 그냥 뭐 나는 옛날에 이제 그 민주당에서 했던 그거 아시죠? 그 임대차 보호법. 임대차 보호법 통과시킬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박주민이 자기네 임대료 엄청 올렸잖아요. 법 통과 직전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은 자기도 지킬 수 없는 것을 국민들에게는 멋진 말로 강요하는 이런 위선적 정치가 사실 이번에도 그대로 나타난 거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평가하고 정리하고 맞습니다. 민주당이 뭐 이거 갖고 이낙연이 어떻고 이런 정치 얘기하지 마시고 두 가지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민주주의가 이렇게 됐는가? 왜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나라가 됐는가? 과연 누구 때문인가 진짜 따져보자. 왜 국민들을 이렇게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욕구와 감정 자체를 억제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들끓게 누가 국민들에게 이성을 마비시키고 선동했는가? 과연 누구인가? 그다음에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 평가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 그리고는 안 되면 이낙연 신당이니 나발이니 이런 건 알아서 하셔라. 뭐 이낙연 대표님이 선택한 문제고 사실 저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이낙연 대표님이 자기의 걸음을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자기의 발걸음을 멈춘다. 더 이상하다. 이렇게 감정과 사안에 휘말리면 안 된다. 자기가 정치인이 가고자 하는 뜻이 있었으면 설사 이런 일이 있으면 시기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굽힘없이 가야 된다. 당연하죠. 그 정도의 결기가 없다면 신당 못한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렇죠. 아니 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좀 사경을 헤매고 있거나 막 되게 위중하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뭐 수술도 이제 무사히 다 끝났고 뭐 회복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여기서 뭘 신당을 좀 밀어야겠다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어쨌든 그 이재명 아까 뉴스다에서도 한창 그 이재명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정치 과몰입. 그러니까 정치 과몰입이라는 게 정치에 관심을 갖고 봐야 하는 건 맞는데 어떤 정책이나 미래 비전이 없이 또 어떤 세력에 대한 판단이 없이 무조건적인 지지.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대한민국의 이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요. 어떤 세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보다 어떤 세력에 대한 무조건에 대한 증오가 문제인 거거든요. 사실 민주당의 존재 가치는 민주당 자체로의 어떤 정책 비전이나 팬덤이 아니에요. 국민의힘, 소위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보수 세력을 친일파, 그다음에 뭐 돈 빨아먹는 재벌, 부패한 검찰 이런 식으로 도덕적 악마 프레임을 씌워놓고 그들에 대한 증오를 바탕으로 지지율을 자들을 움직이는 게 민주당의 정체성이에요. 민주당 자체의 정체성이 없다니까요.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체 정체성이 있어요. 보수주의라고 하는. 근데 민주당은 자체 정체성이 없어요. 국민의힘을 악마화하고 국민의힘을 이제 그러니까 보수 세력 자체를 악마화하고 극우 프레임 무조건 극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입장이 다르면 극우야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 자체의 프레임 자체가 증오와 미움, 분노 이걸로 뭉쳐진대요.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이 이재명을 미친 듯이 지지하냐면은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근데 왜 지지할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주변에 그 개딸들 있을 거 아니야. 개딸들 우리 다 그렇게 무의도식하진 않을 거 아니야. 사회생활의 개딸도 일부 있단 말이야. 그런 개딸들을 하고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왜 이재명이야? 그러면 이재명은 뭔가 이 나라를 근본적으로 갈아엎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추진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식의 워딩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지자와 민주당의 정체성, 존재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있던 세력과 질서를 다 뒤집어 엎고 그들에 대한 증오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민주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과격하고요. 그 증오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폭력 행위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네. 어떤 맹목적 지지를 바탕으로 했다. 네. 맹목적 그러면 지지. 예. 좀 달라. 예를 들면 JMS나 그런 네. 그런 있잖아요. 맹목적 지지의 신도들 있잖아요. 이단식 교도들. 네. 그 사람들이 상대를 폭력적으로 제압하거나 때리지 않아요. 네. 이 사람들은 오히려 맹목적 지지를 통해서 자기가 지켜야 할 가치조차도 막 다 갖다 바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사기당하듯이 막 다 모든 거를 바치는 게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의 특징은 증오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증오가 그들의 존재 가치이고 증오가 그들의 존재 이유인 거예요. 그게 가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오를 표출하는 방법이 선거도 있겠지만 폭력이나 네. 거리에 나와서 네. 소리를 지르고 때를 쓰는 것들로 자꾸 표현되는 그러니까 비민주적 행위로 표현되는 이유는 네. 민주당이라는 당 자체가 맞습니다. 기존 네. 보세력에 대한 증오, 예. 분노로 물처리 되는 그렇죠. 가치 집단이라서 그래요. 너무나 맞는 말씀이신데 저 대표님 그 어차피 저희 둘밖에 없으니까 말을 좀 천천히 하셔도 돼요. 우리 둘밖에 없잖아. 최고의 중에 끼어들까 봐. 뭐 아니 이렇게 진지하고 멋진 말을 하는데 이렇게 끼어들어. 이러니까 최고 조용히 하라 그러는 거야. 너무 맞는 말씀이세요. 예. 아 저는 공감이 너무 갑니다. 근데 중간에 그 맹목적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네. 옛날에 네. 내가 좌파였잖아. 예. 그러면은 그렇지. 얼마나 잘 알겠어요. 내가 좌파였을 때 네. 과연 민주당의 정책이나 민주당을 네. 정말 우리가 지지할 정당이라고 생각해서 네. 지지했었냐는 거야. 아니라니까. 그렇죠. 국민의힘 막아야 되니까. 보수는 막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지지한 게 민주당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더 똘똘똘똘 뭉쳤는데 그나마 나는 네. 공부라도 한 좌파인데 지금 공부도 안 하는 애들이 뭉쳐 있어.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학습도 없고 내용도 없이 오직 증오와 분노만 남아 있는 집단이야. 그렇습니다. 그 가장 그리고 저는 이번에 좀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지금 이 줄리 아빠님이 어디서 지적질이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네. 좀 느낀 게 뭐냐면 그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일이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겼을 때 이게 정말 역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차이점 이게 실력의 차이를 좀 느낀 게 뭐냐면 국민의힘에서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의 대처 능력과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대처하는 능력이 너무 뭐라 그럴까 너무 되게 좀 아마추어적인 좀 그런 능력 아니냐 실력이 너무 없는 것 같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뭐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가거나 이런 게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재명이 직접 자기가 지시를 하거나 이랬을 거라고는 저는 아직까지 뭐 생각은 안 들거든요. 분명 그 주변의 지도부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분주하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지금 그게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서울대병원으로 온 것이며 왜 헬기를 타고 왔냐 뭐 이런 것들 지금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대처를 잘했다면 이게 이런 말이 안 나올 텐데 이런 거 자체가 너무나 무능하다.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근데 저는 그 민주당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반란군적 정체성이잖아요. 반란군 기존 질서를 들어엎자. 기존에 있는 모든 기존 세력들을 다 목을 날리자. 이런 반란군적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들의 지위는 반란군의 지위가 아닌 거예요. 사회의 실제 핵심이고 주류인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어떤 특권층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거침없이 누리고 있으면서 반란군의 멘트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국민의힘에서 나온 멘트 한동훈 위원장의 한 멘트가 뭐예요. 동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픔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야. 네네네. 보듬고 이렇게 이 문제를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를 얘기한단 말이야.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네. 우리는 그렇게 하는 훌륭한 품이 있고 수준 있는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를 얘기하는데 민주당 쪽 반응은 뭐예요? 이거 다 윤석열 때문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가치는 남 탓인 거예요 항상. 다 항상 기존에 있는 질서가 문제고 주류 질서가 문제고 대통령이 문제고 검찰이 문제인 거지. 맞아요. 자기가 지켜야 될 가치. 이거는 우리가 자기의 가치를 생각했다면 이런 특권은 못 부리죠. 맞습니다. 자기의 특권은 다 누려. 이미 너무 특권층이야. 그치. 예. 특권은 이미 다 누리고 있는데 자기의 정체성은 반란군이기 때문에 자기가 누리는 특권은 특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뭐 이경이든 양이원영이든 이렇게 얘기를 뭐 김남국이든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이거 옳았구나. 요거를 또 이제 프레이밍을 해가지고 자기 지지층도 결집시키면서 이게 국민들을 좀 선동하려고 하는 그런 게 너무나 이제 보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워딩 자체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 때려잡자는 거랑 이게 뭔 상관이냐 이거지. 이 사고를 당한 게. 그러니까 그런 걸 봐도 얘네들은
이런 거를 교묘하게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기가 막히게 이 사건이 딱 터지자마자 가장 여기저기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팩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의사들이에요. 보니까 뭐 보면 의사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 왜 서울로 갈 필요가 절대 없었다. 그리고 뭐 이 상처에 관해서 그런 말 많았지 않습니까? 이게 위독하면은 네. 부산대에서 수술 받으면 되는 거고 위독하지 않으면은 그래도 서울 네. 부산대병원에서 받으면 되는 건데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의사들이 많아요. 그럼요. 지금 응급의학회 그 이경호 공보이사가 입장을 냈어요. 이재명 대표 이성을 대해서 환자 가족이 원한다고 병원을 전원하는 건 부적절하다. 네,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의사들이 보기에도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무리하게 헬기까지 띄워가지고 서울대병원으로 간다? 이게 부산대병원이 또 부산대료원이 또 외상센터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병원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맞습니다. 예, 다름 아니고 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 예. 공보이사가 얘기했으니 뭐 말다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방송에서 다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거야. 결국에는 본인의 어떤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이렇게 다쳤을 때는 서울로 가는 거예요. 맨날 무슨 뭐 지방에다가 병원 많이 짓자 뭐 이런 얘기하면 뭐 하냐고. 결국에는 자기들 그렇게 부르짖던 정치인들 자기들이 결국에는 서울로 이렇게 선호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런 주장을 한 게 뭐야? 전혀 다른 본질이랑은 전혀 벗어나는 그냥 표를 얻기 위한 그런 거밖에 되지 않았다 이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만약에 네. 지금 이제 뭐 공공의대나 네. 의사 정원 학대를 부르짖는 분들이 실제로 그럼 지방에 본인 돈으로 병원을 지어보라는 거예요. 짓겠냐고요.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지방에 좋은 병원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러니까 유인 요인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의사들이 왜 지방에 가지 않는가? 지방에 있는 병원들이 왜 이렇게 지금 환자들이 가지 않는가에 대한 이 원인에 대한 분석과 맞는 처방을 해야 되는데 부족해? 더 풀어 이런 식의 방식은 되게 포퓰리즘적 정책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를 종용하는 게 누구야? 민주당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부산대는 진짜 이게 웬일이냐고. 괜히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지성철님이 말씀하시는 의문의 일패야 부산대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최고의 외상센터를 갖고 있는 그렇죠. 그 부산대병원인데 그렇죠. 이거 뭐 더 잘하는 데로 그리고 가야 된다고 하니까 남부권에서 자존심이 얼마나 상해. 남부권에서 부산대병원 최고의 병원이에요. 당연하죠. 아니 그냥 종합병원 이런 것도 아니고 대학병원이지 않습니까? 네. 대학병원은 뭐야? 정말 말 그대로 그 병원 안에는 다 수많은 그 교수진들이 다 포진해 있는 그런 병원 아니야? 그래서 대학병원 선호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3차 의료기관의 네. 목표가 뭐냐면 3차 의료기관의 본질적 기능은 네. 당뇨 환자, 만성 환자 보는 데가 아니에요. 물론 뭐 그렇게도 하지만 네. 그런 만성 질환자나 무슨 경증 질환자 맹장 수술해 주는 게 3차 의료기관에 저기 몫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만성 질환자들이 3차 의료기관 가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 편법을 쓰잖아요. 아는 사람한테 의원 가서 대충 진료 의뢰서 받거나 네. 아니면 응급실을 통해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고 외래 진료가 안 된다고요. 그걸 왜 막아놨겠냐고요. 그런 진료 하라고 있는 병원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중증 환자들을 치료하라고 있는 네. 병원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중증도에 따라서 병원을 선택해야 되는 게 사실은 공직을 맡은 사람들의 어쩌면 의무예요.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나는 뭐 이 정도면 심지어 부산대 의료원처럼 3차 의료기관이잖아. 그것도 그 지역에서는 최고 좋은 병원이란 말이야. 네. 근데 나는 죽어도 서울대병원을 가야 되겠다. 이거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국민 중에 많아. 근데 그런 사람이 공직을 맡으면 안 되죠. 맞습니다. 아저씨께서 최국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동적인 말씀. 응원은 최국이 하셨지만 감사는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도 뭐 지방에다 뭐 의대 정원을 또 늘리겠다, 병원 수를 늘리겠다, 뭐 이런 또 말씀도 하셨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살짝 저도 좀 비판적인 기조로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그것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김항진 씨 들어와가지고 예. 좀 개딸인 것 같은데 뭐라고 하시는데 저게 문제니까 개딸들은 공부를 안 해. 외상센터는 서울대병원보다 부산대병원이 더 좋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판문점의 미군들이 왜 서울대병원이 아니고 아주대병원으로 갔겠냐고요. 싫어서 아주대병원하고 부산대병원이 외상센터가 대한민국 최고라고요. 근데 굳이 서울대병원까지 갈 이유가 없다고요. 야당 대표인데 왜 부산대병원 가고 서울대병원에 치료를 받냐는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개딸 여러분 제발 공부를 좀 하시고
아니 그거 들어가면 뭐 금방 나오고 기사 몇 개만 검색해도 서울대병원보다 외상센터는 부산대병원이 좋다니까. 근데 들어와갖고 그럼 야당 대표가 지금 부산대를 왜 갑니까? 서울대 가야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저 사람들이 지지하고 저 사람들이 뭔가 얘기하는 거는 너무 기본적인 팩트조차를 공부를 안 한다는 게 내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맞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건 뭐야? 서울대병원으로 갔다는 이유는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네. 생각이 드는 거지. 다른 그러니까 이유 아니 있지 않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 개딸하고 똑같은 거야. 개딸이나 개딸 대표나 똑같은 거야. 음. 의료를 어떤 걸 평가하는 데 있어서 네. 그 병원마다 유명한 진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조차를 못하고 그냥 서울대만 붙으면 무조건 좋은 거야. 그거 언제적 얘기인 줄 알아? 19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이 못 사는 나라였을 때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후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네. 저 개딸 들어와서 저렇게 다는 애들도 어떤 기본적인 의료 지식이나 내용이 없이 야 서울대는 다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그러니까 식의 뭐, 굉장히 후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입증하는 네,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개딸분들, 그러니까 뭐 저기 뭐 좌파 유튜브든 이렇게 여기든 이렇게 들어와 오실 때는 어느 정도의 좀 그 기본적인 네. 저 정도의 그거는 좀 갖고 들어오시는 게 그러니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개딸로 조용히 그냥 나 혼자 네. 이재명을 믿고 항상 아멘 부르짖고 수령님한테 맞습니다. 맨날 충성맹세 하시면서 사는데 적어도 이런 적신에 들어와서 뭘 하나 달라면은 좀 기본적인 공부를 좀 하고 들어와야지. 야 너 그렇게 다니는 거는 그냥 총한 자루 없이 멍청하게 와갖고 준비 좀 하고 들어와요. 전쟁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가갖고 나 죽여봐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적어도 너 왜 총한 자루 이분을 들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공부 좀 하고 의문을 왜 들어와. 이렇게 열받게 열받으면 진짜 난리 납니다. 진짜. 아니 그 나는 중요한 게 내 후배 중에 하나도 몸이 좀 안 좋아요. 근데 서울대병원을 예약했는데 몇 달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난 너무 신기한 게 이제면 어떻게 아니 서울대병원 바로 그냥 헬기 타고 가서 바로 어떻게 수술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 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거 특혜 그러니까. 아닙니까 이거? 특혜죠. 이거 명백한 특혜 아니냐 저분 이거지. 때문에 네. 중환자실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 누군가 하나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건 확실합니다. 헬기는 마침 그 시간에 헬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 중환자실은 항상 대기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저분 때문에 중환자실에 못 간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사경을 헤매면서 중환자실 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 사람 하나가 아니고 그 사람으로 못 들어감으로 인해서 뒤에 연삭하면 오늘 이재명 대표의 쓸데없이 서울대병원으로 이전으로 인해서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이 사실 부산대병원 중환자실보다 대기가 많은 건 당연한 거거든요. 네네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봤다는 거.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 그러니까 언론도 좀 뭐 그럴 필요가 있는 게 열상이라고 했잖아요. 1cm 열상.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열상은 뭐 이렇게 진짜 뭐 살짝 베이거나 찢어지거나 이런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또 의학계에서는 열상이라는 게 되게 광범위하다고 하더라고. 그 의미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눌렀을 때 터진 것도 열상이고 피가 났으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되게 넓대. 그럼 그거에 대해서 좀 언론도 기사를 낼 때 열상이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설명도 좀 해주고 이재명 대표가 다친 그 열상은 이러이러한 뭐 의미다라고 좀 해줘야 우리가 또 납득을 하고 할 거 아니야. 예. 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예. 근데 개딸분 나가나 좀 나 더 할 얘기 있는데. 예, 하세요. 나는 그런 분들이 제발 자기가 그럼 좋아. 다 좋아. 국민의힘도 싫은 것도 좋고 한종훈 위대한정도 싫고 다 싫어. 좋아. 오케이 알겠어. 우리가 다 극우라며. 그래 극우라 치자. 그러면 네가 원하는 세상은 뭐니?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모두가 평등한 공정한 세상이야? 어떤 평등? 자, 우리 모두가 다 10원씩 가지고 있는 평등이 있을 수 있어. 우리 모두가 다 50원씩 가지고 있는 평등이 있어. 근데 나는 우리 모두가 다 10원짜리 들고 그지지만 평등한 세상 그 네가 원하는 평등이야? 아니면 어떤 사람은 1,000원이 있더라도 내 손에 200원이 쥐어져서 뭔가 하나라도 해볼 수 있는 평등이 더 평등이야. 어떤 평등을 원하냐는 거예요. 저는 저분들한테 맨날 평등이 좋습니다. 뭐지? 뭐 공평, 공정. 뭐 공정 이런 얘기 하는데 네가 원하는 공정, 네가 원하는 평등, 네가 원하는 공평이 뭐냐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네가 철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면 입을 닥치고 그냥 집에서 조용히 혼자 이재명 지지하는 노래나 부르고 있으라고 돌아다니지 말고 입을 열지 말고 나는 네가 나한테 물어보잖아. 내가 지금부터 5시간도 더 강의해 줄 수 있어. 예, 맞습니다. 라고 생각하죠. 아주 정말 예. 개딸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 나갔대요. 개딸. 아이씨.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저기 지금 민주당에서도 계속 이렇게 막 성명을 내고 있어요. 특히 뭐 강선우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너무나 화가 났던 게 이 사람이 이제 MBC 라디오에 나와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대표 막 당한 거를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본인이랑 가까운 사람, 본인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나는 나랑 얘기를 가까운 하더라고. 사람 가족이면 전화했을 거야. 야, 뭘 그거 갖고 오바스럽게 헬기를 타고 그래. 그냥 거기서 치료해. 난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 아니 근데 나는 이런 게 제일 비겁한 것 같아. 야, 니네 가족이라도 그렇게 할 거야? 이런 말이, 이런 그 논평이나 이런 반박하는 말을 난 제일 싫어요. 왜? 그렇게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강선우 대변인의 친언니가 김건희 여사야. 맞아. 김건희 여사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도 강선우 맞아. 특검법 통과시킬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이건. 강선우 떠나서 장경태, 김건희 여사가 니네 가족이었어도 너 그 애기 안고 네. 있는 거 빈곤 포르노라고 했을 거야. 너는 가족들 부모 엄마한테도 포르노 얘기하냐? 그러니까 이거 엄마가 집에서 속옷 입고 돌아다니면 엄마 포르노 찍어라고 말하냐? 네. 그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원한다고 다 뭐 서울대로 다 보내고 헬기 태워서 보내고 그러면은 누구는 가족 없냐고. 니네가 이게 문제야. 그래서 법카를 쓰는 거야. 공사 구분이 안 되니까. 네.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구분이 안 되니까 야당 대표가 다쳤어. 맞습니다. 그럼 와가지고 안부를 물어야 돼 기자들이? 네. 아니지. 범인은 뭐냐? 원인은 뭐라고 당연히 기사는 그렇게 나가야지. 야당 대표의 안무를 눈물 촉촉한 편지로 가족한테 부리듯이 가서 간병하냐 그러면? 네. 공사 구분이 이렇게 안 되니까 법인 카드를 가지고 샴푸를 사쳐 쓰는 거라고 니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그러니까 얘네는 계속 쭉 그래왔던 거야. 본인한테 불리하면은 뭐 이렇게 쉴드를 치고 남이 그랬을 때는 전혀 모르고 그냥 계속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이해가 안 가더라고.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 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진짜. 예. 그러면서 왜 의사 브리핑 못 하게? 야, 네가 가족이야. 우리 가족이라고 치자. 그래, 그럼 가족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너는 가족이 다쳤는데 의사가 브리핑 안 해주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모랑 이모 교수도 구분 못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브리핑 해주면 너는 좋겠니? 그렇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하라며. 그럼 기자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괜찮다고는 물어보고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상태에 대해서 당연히 의사의 브리핑을 듣고 싶지. 너 같은 애가 하고 있는 브리핑을 듣고 싶겠냐고. 그러니까 어제 기사를 보니까 그 병원에서 브리핑을 취소한 이유가 민주당에서 뭐 당연히 요청했겠죠. 요청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과연 그게 이유가 무엇이냐. 난 이게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도대체. 그걸 왜 취소시키냐고 궁금해 죽겠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면 알 권리 하면서. 그러니까. 왜 안 가르쳐 주는 거야, 도대체? 아니 가족이라며. 그러니까. 가족이면 그 정도 브리핑 갖고 되겠어?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의 가족 같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다쳤는데. 그러니까요. 나 궁금하다고 진짜. 그러니까 아니 기자들이 가족이면은 네. 정말 너무 철저히 브리핑해주고 병실도 드나들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가해한 사람도 그래. 가해한 사람도 지금 뭐 민주당원이냐, 뭐 국민의힘이냐 아직도 뭐 감론을박이 많은데 확실히 깔끔하게 빨리 조사해서 그거 당적 확실하게 좀 지금 나오긴 나왔죠. 네. 민주당원이라고. 예. 그럼 확실하게 또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거 어제까지 계속 뭐 민주당에서는 가르쳐 줄 수가 없다. 뭐 요청이 있을 때까지 할 수가 없다. 네. 아니 그 당 대표가 지금 왔다 갔다 오늘 내일 막 한다고 하던데 그걸 왜 안 해주냐고. 아니 그리고 민주당원이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국힘이었다. 그게 뭐가 중요해? 이분도 옛날에 정했어요. 그렇잖아. 아니 뭐가 그러면은 중요해? 나는 옛날에는 완전 꼴주사였는데 지금 내가 보수가 됐는데 왜 나한테 수구라 그래? 옛날에는 주사파였으면 나는 좌파의 동지지. 그러게 말입니다. 예. 동지를 왜 공격해? 저기 아까도 한 놈 무명희님인지 뭔지 공격하고 나갔는데 왜 공격해? 내가 왜 수꼴이야? 나는 좌파인데. 니네 말대로 하면. 그리고 니네 그 뭐야 김남국 사고 칠 때마다 나와서 뭐라 그랬어? 그분은 탈당했으니까 언급하고 싶지 않다며. 예. 걔는 완전 꼴 민주당인데 여전히 민주당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탈당했다는 이유로 김남국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으면서 이 사람이 옛날에 국힘 당원인지까지 왜 다 뒤져보지? 태어날 때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는지까지?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아니 내가 보기 많잖아. 내일 사실. 브리핑 나오게 생겼어. 그 네, 피의자는 이것도 전생에 그렇고. 이승만 지지자였다 이렇게. 되게 의구심이 많잖아. 그럼 우리는 되게 궁금할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 괴한은 양쪽에 둘 다 뭔가를 들고 있었고, 뭐 이렇게 왜 서울대로 갔고, 뭐 왜 헬기를 탔고, 왜 브리핑을 취소했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확실하게 뭐 조금만 기다려 달라. 우리가 뭐 조만간 얘기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를 설득을 시키고 설명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죠. 입을 막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뭐 조금이라도 뭐라고 하는 사람은 가짜 뉴스 유포한다는 걸로 다 엄중 처단하겠다. 발본색원하겠다. 정청래가 발본색원하겠다는 단어를 쓰더라고. 그거 내가 아니 궁금해하지도 못하냐 이거야. 나 왜 궁금해서 또 물어보는데. 나 이러면 안 돼. 또 왜 또 정청래 의심스럽지? 뭐가? 왜냐하면은 궁금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이분도. 궁금한 거야. 발본색원 네. 하자니까 발본색원 한다는 거는 네.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의문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도 깊게 틈틈이 아주 그냥 구석구석 검토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정청래 의원님을 위해서 한마디만 해드린다면 제기될 수 있는 의문점 중에 사실 n분의 1의 하나로 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수행하지 못하면 정청래가 최고 수석 최고위원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죠. 대행을 할 확률도 높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발본색원하실 거면 그 가능성도 반드시 염두에 두고 발본색원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저는 지금 분위기가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5.18 이런 건 좀 약간 비슷한 뉘앙스인 것 같아. 분위기가 이거에 대해서 입도 못 열게 하려는 어떤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 난 그런 느낌마저 든다 이거지. 니네가 친일파 발본색원하다 무슨 일이 벌어졌어?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의 전적이 밝혀졌잖아. 네. 그래서 발본색원 해봐.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알 권리가 있다라는 거고, 예. 그렇게 따지면 진짜 음모론이고 진짜 그런 가짜 뉴스는 무엇이냐? 이거 김건희가 시킨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진짜 음모론 아니야? 예? 아니 그런 것도 그런 민주당에서 그런 사람들 다 발본색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강선호 대변인께 대변인께 꼭 드릴 말씀은 대표님 괜찮으시냐는 질문한 언론이 없어 씁쓸한 게 아니고 행안부 장관한테 가정교육을 운영했다는 연이 아직도 대변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씁쓸하다. 뭐가 더 씁쓸한지 한번 물어봐라. 전 국민을 손에 붙들고. 그러니까 너무나 아이러니한 건 이게 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과거에 자기는 더 했어. 나는 민주당 막말 모음집 내면은 그게 재밌겠다. 100권짜리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수준으로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